500평이라고 하면은 로컬 푸드의 네트 발생 면적이고요. 그럴 때에는 비싼 온실 짓지 말고요. 한 200평짜리, 100평짜리 온실을 여러 동 져갖고요. 거기다 간단한 수경 재배 시설에서 오이를 좀 키운다든가 상추를 좀 키운다든가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자연동을 500평을 지었는데 한 작물을 하기에는 너무 평수가 넓고 뭐 토마토나 오이 아니면 딸기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복합해서 운영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소득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환경관리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토마토, 오이, 딸기를 한 온실에서 키우게 되면요,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온도 문제입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최저 15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13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고, 딸기는 10도 정도, 8도에서 10도 사이를 유지해야 되는데, 오이를 기준으로 해서 난방을 해버리게 되면은 토마토는 별 문제가 없지만 딸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역을 나눠서 온도를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양액 시설입니다. 배들을 그럼 세 구역으로 나눠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양액 시설을 설치할 때 양액 기계가 한 대가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세 대를 놓거나 한 대 갖고 세대를 조절해야 되는데, 문제는 따로따로 관리할 때는 배양액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데, 세 구역을 나눠서 작물을 다르게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배양액을 정확하게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500평인다가 양액기를 세대 설치해 보십시오. 그럼 재배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기계실의 늘어남에 따라서 재배 공간이 줄어들겠죠. 일단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가 온실 환경 제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세 개 작물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목을 이제 얘기를 할 때 토마토, 오이 재배한다고 가정하면요, 토마토에는요 원래 진딧물과 응애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이를 같이 키게 되면은 진딧물과 응애가 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CM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오이에 오는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만약에 토마토와 오이를 같이 키게 되면은 토마토에 CMV 바이러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병해충 방제도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토마토에서 오는 병이 오이한테 갈 수 있고, 해충이 오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충이 토마토에 갈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병해충 발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만약에 토마토를 키울 것 같으면 주변에 고추라든가 상추를 키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키우게 되면은 병해충이 발생이 훨씬 증가할 수가 있다. 반대로 이제 상추 키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다가 콩이나 이런 거 심지 말라고 합니다. 총체벌레 피해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500평이라는 그 면적은 예. 사실 스마트팜 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면적인 거예요? 아니면 작은 면적이죠. 그래서 500평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평 비용하고 1000평하고 500평이 있어요. 그리고 2000평이 있으면은 500평을 졌는데 만약에 1억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00평을 지을 때는 1억 7, 8천이 들고요. 2,000평을 지을 때는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비용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서. 그래서 작은 면적 같은 경우는 비용, 굉장히 온실 비용이 비싸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00평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로컬 푸드의 네트 발생 면적이고요. 500평에서 한 작목, 오이나 딸기를 생산해도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단독으로 1톤 트럭에 갖고 올라가기 굉장히 부족한 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500평 정도면은 도심권 근처에서 로컬 푸드로 낼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온실을 비싼 온실 짓지 말고요. 한 200평짜리, 100평짜리 온실을, 작은 온실을 여러 동 져갖고요. 그러니까 싸고 굉장히 저렴한 온실이죠. 거기다 간단한 수경 재배 시설에서 온실마다 오이를 좀 키운다든가 아니면 상추를 좀 키운다든가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딸기를 그렇게 키우면 또 어렵고요. 비싼 온실을 500평 만들어서 여러 작물 심는다? 이건 절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500평 규모의 한 작물을 심는 게 가장 그나마 좀 경제적이다. 그것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500평 갖고는 사실은 수익이 나기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로컬 푸드로 낼 정도면은 온실을 그렇게 좋게 짓지 마시고요. 좀 저렴하게 싼 온실을 지으셔갖고 거기서 아주 악조건 회피해서, 그러니까 그 시기는 어차피 생산 안 한다고 보고 생산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 한 작물을 집중 재배할 때와 여러 작물을 동시에 복합 재배할 때 소득 측면에서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거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로컬 푸드로 나갈 때는 여러 작물 심는 게 낫고요. 일반 도매 시장이나 이런 성가물 시장으로 갈 때는 한 개 작물이 낫습니다. 근데 500평이라는 면적이 한 개 작물을 심어도 첨가물 시장으로 가기는 좀 작은 면적이거든요. 이걸 얘기하기가 500평 갖고는 경제성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그러면은 네. 이분한테 뭔가 솔루션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500평에서 온실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냥 저렴한 단동 온실을 지으셔갖고요. 그래서 로컬 푸드 쪽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동으로 한 동은 토마토, 한 동은 오이, 한 동은 상추식으로 해서 재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온실 지을 때도 가격도 싸고요. 근데 이미 지어졌대요. 아. 그래서 안에다가 뭘 심을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로에 가깝나요? 만약에 그게 국도 주변이라든가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온실 앞에다가 거기다 토마토나 오이를 꺼내놓고 파시면은 좀
수익을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경기도 광주나 이런 데 보면은 도로가에서 토마토나 딸기를 파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500평면 중에서 도매시장 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에 팔게 되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비상품과도 상품과로 좀 팔 수가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판을 깔아놓고 팔아라. 네, 그거밖에. 500평은 애매해. 저희가 볼 때.